천안에 사시는 서진우 어르신 75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배에서 소리가 나고 가스가 자주 차셔서 불편하셨대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더니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대우리장에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알았다고 하셨어요. 방귀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배에서 소리가 나거나 가스가 자주 차서 불편하신가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일 300명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장신호를 제때 못 알아채 치료 시기를 놓친 분들이 73%나 됐습니다. 우리 장은 말을 못하지만 신호는 보냅니다. 오늘 그 신호를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귀요? 부끄러운 주제 같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방귀는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횟수, 냄새, 양이 달라졌을 때 그게 바로 도움 요청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귀가 왜 생기는지, 어떤 음식이 만드는지, 생활 습관과의 관계, 간과의 연결고리, 변비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장암 경고 신호까지요. 40분 함께 하시면 장 건강이 달라지실 겁니다. 방귀는 2가지 경로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음식 먹을 때 삼키는 공기요. 밥 빨리 드시거나 말씀 많이 하시면 공기를 더 많이 삼키게 됩니다. 일부는 트림으로, 나머지는 장으로 내려가 방귀가 됩니다. 둘째, 우리 장 속 세균이 만드는 가스입니다. 우리 장엔 100조 마리나 되는 세균이 살아요. 우리 몸 전체 세포보다 많습니다. 이 세균들이 소화 안 된 음식을 발효시키면서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가스를 만듭니다. 이게 모여서 방귀가 되는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 14회에서 23회 방귀를 낍니다. 너무 많다고요? 대부분 의식 못하는 사이에 나와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횟수가 크게 늘거나 냄새가 아주 달라지거나 배가 심하게 부풀고 통증이 오면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정리하면요. 방귀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장이 제대로 일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루 14, 23회가 정상이고요. 패턴이 갑자기 변하면 우리 몸의 신호라 생각하세요. 어떤 음식이 가스를 많이 만들까요? 첫째, 지방 많은 음식입니다. 삼겹살, 갈비, 기름진 탕류요. 지방은 소화 시우리간이 가장 길어요. 우리 장에 오래 머물수록 세균 발효 시간도 길어지고 가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황성분 화합물도 생겨서 냄새가 심해지고요. 둘째, 당분 많은 음식과 탄산 음료입니다. 과일 속 과당은 일부 분들한테 소우리 장에서 잘 안 흡수돼요.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죠. 설탕 많은 음식도 우리 장내 세균 먹이가 돼서 가스를 늘립니다. 탄산음료는 말 그대로 가스를 직접 넣는 거예요. 셋째, 콩류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잠깐, 오해 마세요. 이건 건강한 식품들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강낭콩, 브로콜리, 양배추, 배추 같은 거요. 이 안에 라피노스란 성분이 있는데 우리 몸이 분해 못해요. 그래서 소화 안 된 채 대장 가면 세균들 잔치가 벌어지고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이 음식들 포기하지 마시고 적당량 드시거나 소화 편한 방식으로 조리하세요. 넷째, 글루텐과 유당입니다. 빵, 국수, 과자 먹고 가스 심해지는 분 있죠? 우유, 요구르트 먹고 배 불편한 분도요. 글루텐 불내증이나 유당 불내증일 수 있어요. 나이 들면서 소화 능력이 변해서 이런 불내증이 꽤 흔합니다. 자신한테 안 맞는 음식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이 크게 줄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 자체가 가스를 늘립니다. 우리 소화기관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엔 한계가 있거든요. 소우리장에서 다 흡수 못한 게 대장 가서 발효되고 가스가 됩니다. 저녁에 많이 드시면 자는 동안에도 가스가 계속 만들어져요. 좋은 소식이에요. 음식 완전히 끊을 필요 없습니다. 콩류나 채소는 천천히 양 늘리면 우리 장내 세균이 적응해요. 발효식품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된장, 청국우리장은 발효 과정에서 이미 분해돼서 오히려 가스 줄이는데 도움됩니다. 여러분이 평소 많이 드시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스 원인일 수 있어요.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혹시 오래 앉아 계시나요? 고려대학교 병원 연구에서 하루 6시간 이상 앉는 분들이 활동적인 분들보다 우리 장내 가스가 2.3배 많았대요. 왜냐면요? 우리 장은 연동운동으로 음식물을 아래로 밀어내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느려져요. 음식물이 우리 장에 오래 머물고 세균 발효가 길어져서 가스가 훨씬 많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도 문제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율신경계가 흥분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우리 장내 세균 균형도 깨져요. 유익균 줄고 유해균 늘면서 가스 생성이 증가합니다. 연세대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 중장년층은 유해균 비율이 1.7배 높았습니다. 식사 습관도요. 빨리 드시는 습관, 먹으면서 말 많이 하는 습관, 국물에 밥 말아 후루룩 드시는 습관, 이런 게 다 공기를 많이 삼키게 만들어요. 식후 바로 눕는 것도 안 좋고요. 역류하기 쉽고 소화가 느려져 가스가 늘어납니다. 해결법이에요. 하루 30분 걷기, 식사 중 말 줄이기, 한 입에 20번 이상 씹기, 미지근한 물 하루 8잔, 자기 전 배시계 방향 마사지 3, 5분. 이것만 해도 장 운동이 활성화되고 가스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간과 방귀가 무슨 관계냐고요?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간내과 연구에서 만성 간질환 환자의 68%가 소화불량과 우리 장내가스 증가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 간은 담즙을 만듭니다. 담즙은 기름진 음식 먹을 때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 간이 손상되거나 기능 떨어지면 담즙 분비가 줄어요. 지방이 제대로 소화 안 되고 대장으로 그대로 내려가면서 세균이 발효시켜 가스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 우리 간은 혈액 정화 역할도 해요. 우리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모두 우리 간을 통해 처리되는데 우리 간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느려지고 독소들이 혈액에 오래 머물러요. 이게 다시 장 환경을 교란시켜 나쁜 세균 번성하고 가스 발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됩니다. 간 관련 방귀 특징이에요. 기름진 음식 먹고 특히 가스 심해지면 담즙 분비 문제를 의심해요. 방귀 많아지면서 윗배, 특히 오른쪽 윗배, 불편하거나 뻐근하면 간담독의 확인 필요합니다. 방귀와 함께 식욕 없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눈이나 피부 노랗게 보이면 즉시 병원 가세요. 질병관리청 통계에서 60대 이상 한국인 41%에서 지방우리간이 발견된다고 해요. 거의 절반이죠. 근데 지방우리간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내십니다. 방귀 변화가 이 지방우리간을 일찍 발견하게 해주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소식은요. 지방우리간은 초기의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됩니다. 음식 조절, 적당한 운동, 금주 이 세 가지를 6개월에서 1년 꾸준히 하면 간 기능이 의미 있게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변비와 방귀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서 만성 변비를 가진 65세 이상 환자의 78%에서 우리 장내 유해균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대장 관련 질환 발생 위험이 2.7배 높았다고 합니다. 변비가 방귀와 만나면요. 대변이 대우리장에 오래 머무르면 세균이 계속 발효시켜요. 발효 시간 길어질수록 가스도 많고 냄새도 심해집니다. 배 빵빵하게 부풀고 방귀 자주 나오는데도 배는 계속 불편한 상태가 지속돼요. 더 심각한 건 독소 성분들이 우리 장벽 통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독소화라고 하는데 전신 피로감, 두통, 피부 트러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왜 우리 세대에 변비 많을까요? 나이 들면 갈증 느끼는 능력이 둔해져요. 물 충분히 안 드시게 되고 장 내용물이 딱딱해지고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신체 활동 감소, 섬유질 섭취 불균형, 약물 영향도 있고요. 해결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현미밥, 보리밥, 고구마, 사과, 배, 당근,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 꾸준히 드세요. 규칙적인 배변 습관 만드세요. 아침 식사 후 15-20분 사이에 화장실 가서 앉아보는 습관들이면 우리 장이 학습해서 그 시간에 맞춰 반사운동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꾸준히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방귀 문제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방귀와 대장암, 언제 병원 가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확하게요. 방귀 많다고 해서 모두 대장암인 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음식이나 생활습관 영향이에요. 하지만 특정 신호들이 방귀와 함께 나타날 때는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국립암센터 발표에서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 3위, 60대 이상에서 발생률 가장 높고요.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 87% 넘습니다. 늦게 발견하면 크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신호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우리장에 종양 생기면 가스가 통과하기 어려워져요. 가스가 쌓이고 방귀가 갑자기 더 잦아지거나 반대로 잘 안 나오다가 한꺼번에 나오는 패턴이 됩니다. 종양 주변에서 특이한 발효 반응이 일어나면서 평소와 다른 냄새도 나와요. 5가지 경고 신호 꼭 기억하세요. 첫째, 배변 습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원래 하루 한 번 규칙적이던 분이 갑자기 하루 여러 번 대변 보거나 반대로 여러 날 못 보게 되거나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는 거요. 특히 이게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둘째,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예요. 선홍색 피, 검붉은 피 모두 해당됩니다. 치질로 인한 출혈도 있지만 반드시 전문의에게 확인받으세요. 스스로 판단해서 치질이겠거니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셋째, 대변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대변이 연필처럼 아주 가늘어지거나 납작해진다면 대장 어딘가가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2주 이상 이런 모양 지속되면 검사 필요합니다. 넷째, 아랫배 통증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입니다. 방귀 많이 차면서 아랫배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배 눌렀을 때 딱딱한 덩어리 느껴지면 즉시 병원 가세요. 다섯째,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방귀 갑자기 심해지면서 특별히 식사 줄이거나 운동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체중 빠진다면 몸 어딘가에 문제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부끄럽거나 귀찮아서 또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미루다가 치료 시기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손주들 곁에서 더 많은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이 생명 지킵니다. 50세 이상 분들은 5년마다 대우리 장내시경 검사 받으시는 게 권장되고요. 국가암 검진에서 대장암 검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기록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세요. 우리 장내 유익균을 기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장속 세균은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나뉩니다. 균형이 깨지면 유해균 늘어나고 가스 양도 많아지고 냄새도 심해져요. 국립암센터 연구에서 유익균 비율 높은 그룹은 대장 건강 문제 발생률이 58% 낮았어요. 유익균 늘리려면 발효식품 꾸준히 드세요.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 되누리장이 대표적이에요. 매일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면 충분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도 중요해요. 양파, 마늘, 고구마, 바나나에 많고 유익균 먹이가 됩니다. 섬유질 다양하게 드세요. 귤, 사과, 당근 같은 수용성과 현미, 브로콜리 같은 불용성 섬유질 골고루 드시면 좋아요.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드시고 복용 후엔 발효식품으로 우리 장내 세균 균형 회복시켜주세요. 올바른 식사법입니다. 어떻게 먹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식사 순서 바꾸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드세요. 삼성서울병원 연구에서 이 순서로 드신 분들은 12주 후 가스 불편감이 44% 감소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밥 한 입에 20, 30번 씹으면 소화 효소가 더 쉽게 작용하고 가스 발생 적어져요. 식사 중에 말씀 줄이시고 식후 30분은 앉아 계시거나 가볍게 산책하세요. 과식 피하시고 70% 정도 드셨다는 느낌에서 멈추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장 마사지와 운동이에요. 복부 마사지입니다. 아침이나 자기 전에 누워서 양손 겹쳐 배꼽 오른쪽 아래에 대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하루 3-5분이면 충분해요. 무릎 가슴 끌어안기도 좋아요.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 10초 유지, 양쪽 번갈아 10회씩 하세요. 우리 장안 가스를 밀어주는 효과 있어요. 가벼운 걷기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목표로 하되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연세대 연구에서 걷기와 마사지 함께 실천한 그룹은 배변 횟수가 2.1배 증가하고 가스 불편감이 61% 감소했어요. 일주일에 5일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방귀 냄새와 소리도 건강 신호입니다. 냄새는 주로 황성분 가스 때문이고 고기나 달걀 많이 드신 후 심해지는 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평소 식사 패턴 변화 없는데도 냄새 갑자기 심해진다면 우리 장내 유해균 늘어났거나 소화 기능 문제 생긴 신호일 수 있어요. 배에서 꾸르륵거리는 소리는 장운동 소리로 정상이에요. 오히려 소리 전혀 안 들린다면 장운동 너무 느려진 거고요. 소리가 매우 크고 잦으면서 복통이나 설사 함께 온다면 주의하세요. 드시는 약과 방귀 관계도 알아두세요. 우리 나이대는 여러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약 드시는 분 많은데 일부 약들이 우리 장내 환경에 영향 주어 방귀나 복부 불편감 유발할 수 있어요. 항생제는 감염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 장내 세균 균형 크게 변화시킵니다. 복용 중이거나 복용 후에 방귀 갑자기 늘거나 설사 복통 생기는 건 우리 장내 세균 교란된 거예요. 일부 당뇨약도 복부 가스, 설사 복통 유발해요.
철분 보충제는 변비와 복부가스 유발하고요. 제산제와 위장약 중 일부는 우리 장에 가스 유발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 약들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성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약들이니까요. 하지만 복용 후 방귀나 복부 불편감이 새롭게 생겼거나 심해졌다면 다음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해 보세요. 약 종류나 용량, 복용 시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증상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즉시 병원 가셔야 할 신호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선홍색이든 검붉은색이든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즉시 병원 가세요. 대변 표면에 피 묻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자료에서 혈변 증상 있는데도 6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 대장암으로 진행되거나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혈변 보셨다면 다음 주 이야기 아니라 오늘 내일 중에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배변 습관이 갑자기 변했고 2주 이상 지속된다.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설사나 변비 생기거나 둘이 번갈아 나타나고 이게 2주 이상 계속된다면 검사 필요해요. 일시적인 건 일주일 안에 자연스럽게 돌아오지만 2주 이상 지속되면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 식사 줄이거나 운동 늘리지 않았는데도 한 달 사이에 체중이 3kg 이상 빠진다면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방귀나 소화 불편감과 함께 이런 증상이 있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 배 손으로 눌렀을 때 딱딱한 덩어리 느껴지거나 특히 오른쪽 아랫배나 왼쪽 아랫배에서 단단한 것 만져진다면 즉시 병원 가세요. 심한 복통이 지속된다. 방귀 자주 나오면서 복통 심하게 오고 회복 안 된다면 복통 때문에 식사 못하거나 잠 못 잔다면 빠른 진료 필요합니다. 방귀와 함께 황달 증상이 있다. 눈 흰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보인다면 우리 간이나 담도에 심각한 문제 생긴 거예요. 응급랑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런 증상 발견하셨을 때 자녀들에게 걱정 줄까봐 말씀 못 하시거나 병원 가는 게 귀찮아서 또는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에 미루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손주 얼굴 보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녀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으려면 오히려 지금 이 신호들 무시하지 말고 일찍 발견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조기 발견이 가족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국가암검진 서비스 꼭 활용하세요. 50세 이상이시면 대장암 검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매년 대변 잠혈 검사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양성으로 나오면 대우리 장내시경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보건소 문의하시면 돼요. 비용 걱정 마시고 꼭 챙겨봐 주세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귀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러운 주제 아니라 건강의 신호를 읽는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함께 기억해 봅시다. 방귀는 우리 장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 14, 23회가 정상이고 이 패턴이 갑자기 변하면 신호라고 생각하세요. 방귀 많이 만드는 음식들 알아봤어요. 지방 많은 음식, 당분 많은 음식, 콩류와 십자화과 채소, 글루텐과 유당 들어간 식품들이었죠. 이런 음식 조절하시면 가스 줄어들어요. 생활 습관과 방귀 관계 알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장이 느려지고 스트레스는 우리 장 내 세균 균형 깨고 빠른 식사 습관은 공기 많이 삼키게 만들어요. 우리 간이 나빠지면 담즙 분비 줄어 지방 소화 안 되고 가스 늘어나요. 기름진 거 먹고 방귀 심해지면서 윗배 불편함 있다면 간 확인하세요. 변비는 우리 장 안에 가스 쌓고 독소 재흡수시킵니다. 수분, 섬유질, 규칙적인 배변 습관으로 변비 해결하세요. 가장 중요했습니다. 혈변, 대변 습관, 2주 이상 변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복부 덩어리, 지속 복통, 황달. 이 6가지 중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양파, 마늘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으로 우리 장내 유익균 늘리세요. 채소 먼저 먹기, 천천히 씹기, 식사 중 말 줄이기, 식후 30분 걷기. 이 식사법만 바꿔도 우리 장이 달라집니다. 복부 마사지, 무릎 가슴 끌어안기, 하루 30분 걷기. 이 3가지가 장 살리는 운동이에요. 방귀 냄새와 소리는 우리 몸의 메시지입니다. 갑자기 달라진다면 주의 기울이세요. 복용 중인 약이 방귀 원인일 수 있어요. 항생제, 일부 당뇨약, 철분제, 제산제가 해당될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국가암검진,
대장암 검사 꼭 받으세요. 50세 이상은 매년 대변 잠혈 검사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 먼저 드세요. 자기 전에 복부 마사지 3분 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컵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경고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 끝나는 즉시 진료 예약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천안의 서진우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분은 방귀 신호 알아채고 검사받아서 간과 대장 문제 조기에 발견하셨어요. 지금은 생활 습관 관리하시면서 건강 많이 회복하셨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40분 동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주제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에 한 발 더 가까워지셨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아직 국가 암 검진 받지 않으신 어르신들 주변에 계신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건강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된 내용 또는 궁금하신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잊지 마세요.